안녕하세요. 수필을 읽어주는 자매지 조인자 마술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지엄 박여진 옮김 현명하게 싸우는 방법. 첫째, 논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집 밖으로 나와라. 게리 슈퍼 75세는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일 때 장소를 바꾸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살다 보면 늘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그렇다고 해서 부부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는 법 아닌가. 그러니 널 잊어서는 안 돼.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나와 결혼한 평생 사랑해야 할 바로 그 사람임을 말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네. 때론 집을 벗어나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에 대해 더 편하게 얘기하게 될 때도 있더군. 집에 있으면 문제가 진행 중인 그 장소에 계속 있는 셈이잖아.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른 곳에 가는 거야. 공원도 좋고 카페도 좋고 다른 곳도 상관없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효과가 있더라고. 둘째, 먼저 화를 풀 방법을 찾아라.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라. 앙투에네트 와킨슨은 글을 쓰는 것이 갈등을 완화하고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논의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로 화가 많이 났을 때는 잠시 화를 누르고 앉아서 남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보내. 다음날 편지를 읽어보고 부를지언정 일단 글을 쓴다는 건 꽤 괜찮은 방법이지. 내 안에 쌓인 것들을 배출할 수 있으니까. 배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경우에는 글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고. 리디아 맥키언스 73세는 화가 나면 충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일단 한 걸음 물러서라고 충고한다. 맥키온의 독특한 해결책도 들어보자. 상대에게 고함을 치기 전에 스스로 화를 푸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해. 우린 말과 양 같은 가축을 기르는데 나는 화가 나면 집을 나와 축사로 가서 양이며 동물들에게 말을 걸었어. 마음껏 고함도 지르고 물론 동물들은 늘 나를 반겨주었지만 내 말에 대답을 해줄 수는 없었지. 그렇게 30분 남짓 먼저 내분을 사겨 화를 사귀는 동안 동물이건 식물이건 아니면 아무 곳에라도 원하는 만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설사 그들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라도 말이야. 우리 부부는 이 방법을 잘 사용했지. 셋째, 위험 요소는 없앤다. 벤 산토렐리와 그의 아내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은 요소들은 없애는 방법을 택했는데 많은 커플들이 본받을 만한 전략이다. 결혼 후 우리는 서로 곧잘 놀리곤 했지. 나는 정말 못된 농담으로 아내를 굴리곤 했어. 거저 재미라고 생각했던 게지. 그러면 아내도 보복을 했어. 언짢은 농담을 듣다 보면 맞서게 되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도를 넘게 되더군. 그래서 우린 서로에게 지나치게 질투는 장난이나 농담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 돌이켜보면 그 약속이 우리 부부에겐 전환점이 된 셈이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니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거든. 정말 잘한 일이야. 넷째,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라. 인생의 현자들은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라고 조언한다. 이는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고백건대 나 역시 아내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그것이 내 결혼 생활의 험이었다. 그래서 나는 의식적으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고 큰 효과가 있었다. 나탈리 버제 81세의 조언을 들어보자.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진심으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결혼하기 전까지 나는 꽤 오랫동안 혼자 지냈어. 27년을 혼자 있었으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법에 익숙해 있었어. 그땐 내가 뭐든지 해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 남편이 말을 하는 동안 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내가 할 말만 생각했어. 내 생각이나 고집을 관찰하려고 말이야. 하지만 그런 식의 대화법은 갈등을 부추기고 결국엔 서로를 더 힘들게 할 뿐이더군. 대화를 할 때는 진심을 다해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해주어야 해. 상대가 말을 끝내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든지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 하고 물어보는 거지. 마크와 브렌다 민턴 72세는 동갑이다. 두 사람은 상대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좀 더 확실한 방법을 만들었다. 우리 부부가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요. 한 사람이 먼저 5분이건 10분이건 합의한 시간에 맞춰 발언권을 갖는 거예요.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러고 나면 상대가 그 말을 반복하죠. 발언한 사람이 맞아, 바로 그 말이야 하고 동의할 때까지 말이죠. 그 다음엔 역할을 바꾸세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언쟁은 누구틀릴 수 있어요. 또한 상대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듣게 돼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야 하니까요. 어두커니 상대 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있는 것보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답답했던 상황들이 명료해지고 서로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죠. 그들의 조언에 힘입은 나 역시 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침묵하는 경우는 여전히 쉽지 않다. 에이프릴 스트는 잠시 그냥 두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누가 일단 물러서야 할지 어떤 문제에서 물러서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무엇이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은 물러서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 부부가 일찌감치 찾아간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어떤 문제로 다투게 될 때면 일단 다툼을 중단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그러고 나면 좀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맡기는 편이 더욱 수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5번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70세 이상의 부부들에게 결혼은 평생 지켜야 할 약속이다. 그들에게 이혼은 평생을 힘들게 따라다니는 상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1950년대 중반과 1970년대 초반에 각각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1950년대 중반에 비해 1970년대 초반에는 이혼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으며 배거와 이혼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오늘날 사회과학자들 역시 이혼의 상처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2008년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분의 3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혼을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나는 인생의 현재들에게 물었다. 젊은 부부가 당신께 와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떤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들은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현대인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결혼을 깰 수 없는 평생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물론 결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관계나 배우자가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 상황, 극도의 갈등이나 도저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충돌 상황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생의 현자들이 문제로 여기는 건 역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부부들의 사랑이 식어서 혹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거나 사소한 문제에서 빚어지는 마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쪽에 나오는 인생의 현재들은 대부분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세월을 견디면서 타협안을 만들고 관계를 개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나머지 삶을 만족스럽고 온전한 결혼 생활로 구성받았다. 결혼에 대한 인생의 현자들의 입장이 젊은 부부들의 관점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결혼을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 제도가 지닌 장점과 이익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기로 한 서약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결혼이 열정이 있는 동안에만 지속되는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중요한 문화적 약속이라고 믿는다. 설령 잠시 상황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5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아멜리아 켈랜더 76세는 결혼에 충실해야 한다는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려준다. 순간의 열정 그 너머 있는 곳을 보세요. 삶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겨운 날도 있고 서로에게 미친 듯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부부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삶인걸요. 결혼하면서 우리는 서약을 했어요. 우리 부부가 그 서약을 지켜온 것은 우리의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결혼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결혼 생활에 충실했다면 훗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날도 힘든 날도 함께 왔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삶의 조각들이고 그 조각들이 맞춰져 온전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삶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단다. 여러 문제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살이 깊은 사람인 마크 민턴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마크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도 포함되어야 하며 고난이 없다면 충분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함께한 관계에는 기쁨도 고난도 모두 포함되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할 때 헤아릴 수 없이 큰 보상을 받게 된다고 강조한다. 우리 부부 역시 서로 맞지 않아 정말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결혼은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잘 견디다 보면 고집스레 지킬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올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밝을 때가 있으면 어두울 때도 있는 법. 좋을 때는 정말 행복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야 할 때도 있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말은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삶이 버거울 수도 있죠. 하지만 버겁지 않다면 완전한 삶이 아니랍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인생의 hen자들이 결혼 생활을 포기하려 했을 때 다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기로 결정했고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그 결정 덕택에 그들은 수십 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결과적으로 인연을 끊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다. 샌디의 허진서 89세는 2차 대전에 한창이던 때 결혼했고 결혼 후 남편은 바로 해외로 파병되었다. 남편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딸이 태어났고 남편은 1년 반이 지났어야 돌아왔다. 그러나 이후 그녀의 결혼 생활은 험난했다. 전쟁이 끝나 개헌한 남편은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었지. 예전에 그는 늘 행복하게 콧노래를 부르던 쾌활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예전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 뭐야.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골목을 스승이게 됐고 늘 악몽에 시달렸어. 남편에겐 삶 자체가 악몽이었지. 우린 서로 다시 적응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 내가 젊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전환점에 대해서야. 남편은 기한 후 줄곧 술을 마셨어. 2차 대전을 치르고 돌아온 군인들 대부분이 술을 마시더군. 전쟁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말이야. 물론 주정을 한다든지 고약한 술버릇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생활은 암울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데도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마시진 않았거든.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다운 멋진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런 거지.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 이 말은 꼭 해야겠어. 당신은 술을 끊지 않으면 내가 집을 나갈 거야. 집을 나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어떻게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남편이 술을 끊더군. 그래서 나도 우리 결혼을 지키기로 결심했지. 결혼 생활을 저부를 수도 있었고 실제로 부르기 실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말이야. 샌디는 결혼 생활을 저부르지 않았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녀는 부부라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결혼 서약을 지키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슬픈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결혼 생활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야. 요즘 젊은 친구들은 툭하면 이렇게 말하지. 이런 결혼은 필요 없어. 이혼할 거야. 우리 세대는 그러지 않았어. 결혼을 지켰지. 우리 세대에는 이혼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도 않았어. 우린 노력해서 견뎠고 무던히 애썼지. 그 이후 남편이 이 세상을 뜨기 전까지 20년을 더 살았는데 우리 두 사람 다 행복했어. 남편은 내게는 선물 같던 삶이었지.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화난 채 잠자리에 들지 마라. 지금까지 언급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핵심 조언들 외에도 수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한결같이 말한 지침이 하나 더 있다. 참 이 이야기도 빠지면 안 되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것은 화난 채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잠들기 전 화를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그토록 강조했을까? 내 경험에 비추어봐도 부부간에 속을 끓이다가 화난 채 잠자리에 드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다. 비록 하루 종일 말다툼을 하고도 여전히 싸울 수 있는 힘이 넘친다 할지라도 때론 다투면서 심술궂은 만족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부부가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공간에서까지 실망, 적개심, 격렬한 분노를 경험한다면 부부 사이의 골은 더 깊어지고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부가 함께 걸어갈 길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부부간에 의견 충돌이 생기는 일들을 잘 따져보면 실제로 하루 종일 싸워야 할 만한 것들은 거의 없다. 특히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는 준비가 되었건 그렇지 않건 간의 싸움도 마감해야 한다. 갈등을 일으킨 문제가 누구에게 더 중요한지를 따져 그 사람의 결정을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신의 감정을 붙이지 않을 편지에 적으면서 풀어도 좋다. 그 문제가 정말 시시한 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냥 흘러보내면 된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해가 지면 싸움을 멈춰야 한다. 인생의 현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조언은 경험에서 우러난 것들이다.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체득한 것인 만큼 지극히 현실적이다. 간혹 감정이 앙금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없었던 육체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겠느냐며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나 역시 이성적으로는 인생의 hen자들의 조언에 수긍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그런 의문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윌마 야거 75세의 말을 듣고는 비로소 인생의 hen자들이 왜 그런 조언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조언을 새겨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말해도 괜찮아요. 꼭 하세요. 말한 대로 될 겁니다. 밤새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밤새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라는 말은 삶의 끝자락에 있는 노인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다. 무의식이 지배하는 밤은 불확실의 시간이다.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는가? 노인들은 수십 년을 함께한 동반자에 대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기쁨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선물이다. 선물 같은 하루를 허투루 쓰거나 망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면 더욱더 하루를 끝날 때는 다툼도 끝내야 한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독선적인 사기에 합리화로 가슴에 엉어리를 품은 채 하루를 마감하기보다는 배우자의 존재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고 관계 회복을 우선에 둬야 한다. 하루의 끝이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5가지 조언. 인생의 hen자들은 하나같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하는 것은 어려우며 널 소봉처럼 즐겁지도 않을 뿐더러 굴곡도 많다고 경고한다. 아무리 굳건한 결혼생활을 하는 이들일지라도 위협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 장에서는 좀 더 나은 결혼생활을 위한 5가지 조언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냉장고에 부추두고 늘 되새기면 행복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라.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과 배경이 비슷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결혼 후 배우자의 태도나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2. 설렘보다 우정을 믿으라. 평생 한 사람과 살다 보면 가슴 두근거리는 열정은 변하기 마련이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깊은 우정을 느끼는 사람과 결혼하라. 3. 결혼은 반반씩 내놓는 것이 아니다. 부부관계가 늘 50대 50으로 공평해야 한다는 태도는 버려라. 내가 준 만큼 정확히 받을 수는 없다. 성공의 비결은 늘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다. 4. 대화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다. 고집세고 과묵한 것은 관계의 치명적일 수 있다. 오랫동안 부부로 지낸 이들은 모두 수다쟁이다.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말을 많이 한다. 5. 배우자와만이 아니라 결혼과도 결혼한 것이다. 결혼관에 충실하고 그 개념을 진지하게 생각하라. 당장 필요한 것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